안녕하세요.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평생 제 안에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40이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냥하고 제가 힘들면 먼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의 가장 큰 변수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연은 그분과 얽힌 10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날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가족은 잊어. 여기는 내가 적응해야 하는 곳이야.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엄한 시어머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은 예고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는 밥, 빨래, 청소, 친척 시댁 경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돕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늘 뒤에서 지켜보며 제가 놓친 작은 먼지까지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래서야.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거의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애 낳는 건 여자한테 당연한 거다. 임신했다고 누워 있으려고? 나 때는 다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양말 한 켤레를 잘못 개더라도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 8개월 때 과로로 쓰러져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유난 떠는 거야. 제가 병원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은 시어머니와 마트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산후조리도 시댁에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집이 싫어서 그런 거지? 아까부터 누워만 있네 며느리가.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기운이 없던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의 의견에만 따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제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올라 계속 안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애가 아픈 건 엄마 탓이야.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시어머니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도구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7년 차부터 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든 잘하면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 제가 뭐든 실수하면 며느리가 시댁 운을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남편도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에 안 맞아. 우리 아들이 너만 만나면 운이 나빠져. 나가라. 이혼해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입학식이 있던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면 우리 체면이 깎이니까 입학식엔 가지 마라.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며 눈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왔어도 엄마는 와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의 엄마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고. 입학식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모 자리 욕심을 내네. 그 말 앞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저도 이 아이 엄마입니다. 왜 제가 오면 안 됩니까? 그 한마디에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대. 이혼하자. 그 말은 남편의 결정이라기보다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결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남편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아들과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을 나온 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난 지금이 더 행복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그 집에서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걸요. 이혼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마 자격 없다는 말을 계속했고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갈등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야 했고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제야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의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행복하잖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명령 아래 당신이 사라지는 결혼이면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억지로 줄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살아가 보겠습니다.